그리고 현미 씨는 그 후에 밤안개니 뭐니 이런 히트를 시키고 그 다음에 활동 열심히 하다가 이봉조 선생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러고 지금 혼자 살고. 자, 그게 60년대 초반 가요계에서 초반에 큰 이슈였던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민국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수 하나, 패티김이 등장을 합니다. 패티김이라는 가수는 1957년, 8년 그때 데뷔를 합니다. 여고를 졸업하고 누구 소개로 미8군에 갔는데 베니김이라는 악단장이 있는데 코스염을 기르는 아주 멋쟁이에요. 이분하고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베니김 씨의 부인이 인기 가수예요. 1956년도에 나왔었던 전쟁가요의 백미라고 하는 단장의 미아리고개를 부른 이혜연 씨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분이 8군 가수예요. 그래서 거기서 노래를 하는데 키가 훤칠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패티김도 훤칠하게 커요. 그러니까 베니라는 분이 두 사람을 듀엣을 시킵니다. 미군들이 난리가 나죠. 그러다가 이제 솔로로 데뷔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패티김의 데뷔곡이 되는 파드레, 틸, 이 두 곡을 부르게 됩니다. 틸은 우리 가사로는 사랑의 맹세라고 나중에 불려지는데 이 곡을 불러서 거기서 솔로로 또 노래를 합니다. 그러다가 돌연 8군을 그만두고 일본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패티김이 훗날 은퇴하면서 자서전이 나왔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나는 베니김 선생을 짝사랑했었다. 그렇게 썼고 우리는 그렇게 압니다. 그러나 상황을 한번 말씀드리면 잘 나가다가 왜 그 팀을 나왔고 왜 일본에 갔을까? 일본에 무슨 공연팀이 있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갔어요. 가서 일본 클럽에서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다 귀국을 합니다. 귀국해서는 베니김 악단에 안 가고 박춘석 악단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8군에서 알던 그 쇼매니저들하고 비즈니스에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박춘석 선생이 틸하고 파드레를 녹음을 시킵니다. 거기에 자기 곡 하나, 초우를 넣어서 이게 패티김의 데뷔 앨범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미국으로 떠나죠. 떠나고 나서 1964년에 다시 왔어요. 집안일이 있어서 왔어요. 왔을 때 누가 왔었느냐 우리나라에. 그때 일본에서 활동하던 기록윤 선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때 인테리 음악인 트리오가 박춘석, 기록윤, 이봉조 세 사람이에요. 자, 기록윤 선생하고 딱 만났는데 기록윤 선생은 재즈 연주도 기가 막히게 잘해요. 일본에서 재즈 악단도 하고 그랬으니까. 인테리고. 두 사람이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그러다 2년 후에 66년에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계약상. 그런데 기록인 선생이 마지막으로 곡 한 번 더 취입하고 가자. 그 전에 이제 빛과 그림자라든가 9월의 노래 이런 노래들을 했었거든요. 하고 가자 하고 준 곡이 4월이 가면이란 노래예요. 4월이 가면 떠나야 할 사람, 5월이 오면 울어야 할 사람. 자기 사랑 고백입니다. 이 노래를 취입을 하고 주저앉습니다. 패티가. 그리고 결혼을 해요. 두 사람이. 그리고 6년 살고 1972년에 조선호텔에서 신문에 광고까지 하고 두 사람이 이혼식을 합니다. 물론이죠. 그러니까 그 이혼식의 사회를 프라이버의 곽규석 선생이 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평생 이혼식도 처음 보지만 나 같은 사람도 없다. 내가 결혼식 사회를 봤는데 지금 이혼식 사회까지 봐야 되느냐. 그랬습니다. 그리고도 기록인 선생은 잊지를 못하고 곡을 또 줍니다. 그게 73년에 나온 이별입니다. 이별을 노래할 때 패티김이 얼마나 눈물이 났던지 끝까지 부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때 최초로 1절 따로 2절 따로 녹음해서 테이프를 잘라서 붙여서 음반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떠나고 훗날 기록인 선생이 세상을 떠났을 때 서울 동숭동 마로니에 광장에서 연결식을 할 때 패티김이 조가를 부릅니다. 뭘 불렀을까요? 이별. 아니에요. 서울의 찬가를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서울의 찬가가 마취로 빠른 노래예요. 근데 그걸 슬로로 부르니까 그렇게 슬플 수가 없어요, 또. 그걸 조가로 부릅니다. 다 울었죠,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그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외정 때 얘기를 하면서 숙제를 하나 남겨둔 게 있습니다. 이난영, 남인수의 인연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1950년대에 들어서서 같이 연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러면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죠. 그걸 이난영 선생도 알아요. 그래서 애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지금 아이돌 훈련시키듯이 12살, 13살 이렇게 된 것들을 그냥 회초리를 때려가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딸들, 아들 따로따로. 그래서 딸들이 이제 김시스터스가 나중에 나오는데 악기라는 악기는 다 다릅니다. 부는 거, 연주하는 거, 치는 거 다 해요. 그러니까 혹독하게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김시스터스를 만듭니다. 세 자매를 넣어서. 자, 그런데 이걸 돈을 벌려면 한국 무대 가지고는 안 돼. 미 8군 무대에 들어가야 돼. 어떻게 들어갑니까? 연줄이 없으니까.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용산역에서 기차를 탑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기차는 맨 끝에 칸에 군용열차가 달려 있습니다. 그 군용열차 중에서 두 량 중에서 하나는 미군 전용, 하나는 한국군 전용입니다. 일반 칸에 타 있다가 미군 전용 칸으로 갑니다. 가서 느닷없이 공연을 합니다. 버스킹을 하는 거죠, 거기서. 느닷없이 기타 치면서 노래를 하는데 너무 잘해. 그냥 박수 치고 난리가 났어요. 결국은 비캅이 돼서 8군에 들어갑니다. 나이 16, 17 뭐 이런 나이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미국 초청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1959년도에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 그 전에 자 이제 아들 셋은 김보이스도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김시스터스 이렇게 됐는데 그때 남인수 어부는 사실상의 동거를 하게 돼요. 그때 남인수 선생은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의 동거를 하다가 59년도에 김시스터스가 미국으로 떠나면서 편지를 써주고 가요. 남인수한테. 우리 어머니 잘 좀 부탁드린다고. 아저씨라고 시작을 해요. 글씨가. 그래가지고 주고 떠납니다. 59년도부터는 이제 한 집에서 공식적으로 같이 살죠. 그래가지고 1962년에 남인수 선생이 세상을 떠납니다. 자, 50년에 남편이 잃고 52년에 또 연인을 잃고 이난영 선생의 기구한 운명입니다. 그렇게 하고 살기가 힘드니까 정신적으로 딸들이 부르니까 미국에 가요. 라스베가스를 갑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의 그 유명한 그 프로그램이 TV 프로그램이 에드 설리번 쇼라는 것도 있고 많은데 거기서 수십 번을 초청을 받아요. 김시스터스가 워낙 잘하니까. 아주 미국에서 유명 인사예요. 그래서 한국의 그 탑싱거 이난영 그래서 같이 또 공연도 합니다. TV에서 다 녹화되고 방송하는 그 프로에 나갑니다. 같이 노래도 해요. 그런데 그래도 채워지지 않죠. 마음이.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서 회원동에 아들네 집에 방 하나
차지하고 삽니다. 근데 어쩌다 공연이 있으면 거기나 갔다 오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1964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48세입니다. 그때. 남인수 44세 세상을 떠나고. 그 남인수 선생 세상 떠났을 때는 지금 서울의 광화문의 세종문화회관 옆에 연예협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연결식을 했습니다. 그때 애수의 소야곡이 공식 조가로 쫙 불려졌죠. 그걸 이난영 선생이 불렀습니다. 거기서. 그런데 이난영 선생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종로 조계사에서 연결식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후배 가수들이 참 목포의 눈물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란만장한 두 사람의 그 인연은 이제 거기서 끝이 나죠. 그렇게 하고 60년대 그때 64년 이난영 선생 세상 떠났을 때 이제 이미자가 데뷔를 하고 나라는 또 새로운 시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